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역시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가 있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예상이? 일단 목요일날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고요. 기아는 그 다음날 항상 뭐 이 매월 마지막 실적 발표하는 1470 마지막 주 목금에 발표를 하죠. 현대차가 지금 예상되는 것이 4조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기아가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3조 중후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먼저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뭐 둘 다 대단하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뭐 그렇게 작년부터 뭐 피크아웃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둘 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기아는 지금 뭐 넘사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도 꽤 높은 수준, 순수 자동차만 하면 10% 내외이기 때문에 글로벌 탑티어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긴 현대위하고 현대모비스를 빼면 글로벌 10위권 내에 드는 자동차 회사들의 전체적인 PER 대비 영업이익률 매트릭스에서 평균을 낸 것이 지금 요 그래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위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를 쭉 나타낸 것인데 글로벌 탑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 정도가 이 선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 특히 우리나라의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PER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이게 이제 이들 종목의 반등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은 여전히 굉장히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때요? 지금 뭐 우문일 수도 있는데 실적 어디가 더 좋을까? 기아와 현대차. 이 얘기는 결국 실적 발표 후에 어디가 더 강한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냐, 기대를 해볼 수 있냐 이런 질문이기도 한데. 네, 일단 그 기아의 실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준비된 데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지금 기아는 13%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10%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이니까 뭐 둘이 이제 자동차 부분만 보면 똑같이 두 자릿수라고 하더라도 기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가 약간 더 미국향이 강하게 뻗어 있고 네. 기아는 약간 유럽향 쪽으로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재고 관리가 기아가 좀 더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 아이오닉 시리즈를 적극적으로 미국에 팔았던 현대차 같은 경우가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프로모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적을 비교해 보면 재고 관리와 프로모션비를 덜 쓴 기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둘 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부진한 상황인데 주가가 많이 부진한 세 종목이 여기 같이 있고 두 종목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두 종목이 같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종목이 하락한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한 세 개를 꼽으면 도요타, 현대, 기아고요. 반대로 급등한 두 종목을 꼽자면 GM과 포드입니다. 즉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국차 두 종목은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최근에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역대급 실적을 얘기하고 있는 도요타, 현대, 기아는 오히려 주가가 최근 들어서 무너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 북미 매출 관련해서 이제 기아의 그 실적 기대감 이게 좀 더 큰 것 같은데 이 기아가 몇 년 전부터 전동화에 대한 어떤 이슈를 계속 던지면서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이 기아의 실적, 북미에서의 실적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그 이유,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재고 관리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양사 모두 지금 뭐 미국 비중을 전격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인데 뭐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는 조금 주춤한 가운데 성장은 하고 있지만 주춤한 가운데 하이브리드가 꽤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쪽에 전반적인 인벌브는 현대기아 모두 잘 돼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차량 반미나 비용 측면에서 관리가 잘 된 기아가 현재 실적이 좀 더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미국의 그 카페 규제 때문에 소위 그 연비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점유율이 높았던 현대차가 비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터진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전기차 판매량을 속였다. 그 판매법인 미국은 다 딜러들이 팔지 않습니까? 그 딜러 일부가 전기차 판매량을 속았다라는 이슈가 나오는 이유도 뭐냐면 그 카페 규제를 맞추지 못하면
엄청난 벌금을 맞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카페 규제를 트럼프는 뭐 취임하자마자 없앤다고 하니까 지금 이 판이 뭔가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해 주신 기아차의 전반적인 이익 상승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국 비중이 낮아서 현대보다 프로모션비를 덜 쓴 것 자체가 재고도 낮고 비용 관리도 잘한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트럼프 그 수입산에 대해서는 10%, 중국산은 60%뭐 이렇게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 중국산 차의 그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무슨 우리 자동차 산업에 어떤 큰 도움이 되나? 그냥 우리도 그냥 10% 관세 올라간다 이거밖에 적용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도움되는 건 생각보다 뭐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 차가 지금 뭐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는 이미 뭐 막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요. 거기다 뭐 관세를 100% 때리든 200% 때리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우리는 조금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금 글로벌 레거시보다 나은 건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의외로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 근데 우리나라 주요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다 내년도에는 실적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피크고 내년에 떨어지는데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가 핵심인 거고 그 간극을 밸류업이 메꿀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의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미국 비중이 이미 60%에 육박하고 있고 부품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특히 자동차 수출 자체가 6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럼 미국에서 만들면 비용이 더 들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게 되면 관세가 붙으면 아까 우리가 압도적인 어떤 강점이라고 봤던 이익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의 뭐 추가적인 판매 증가와 상관없이 정말로 관세가 부여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년도 실적을 더 하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가의 합이라고 하는 게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의 총합인데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인데 그럼 미래에 벌어들인 돈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현재 지금 뭐 5배, 뭐 4배밖에 안 된다는 그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에 대해서는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뭐 실적이 나쁘다, 주가가 뭐 의미 없이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 결국 그 미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뭐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은 쉽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완성차 같은 경우는 별 그 소용이 없다 하더라도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제재가 가한다고 했을 때 한국산 부품주들 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나요? 수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중국의 일부 우리가 지금 부품 가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부품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부품주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중국차 만들어서 수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글로벌 브랜드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글로벌로 수출하는 것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HL 만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SL이라든지 이런 일부 부품들은 또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세세하게 다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 미국의 트럼프의 얘기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말한 대로 한다면 뭐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또 이 관세 정책을 우리가 또 명확하게 지금부터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미국은 대선 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도 일부 같이 뽑잖아요. 네. 그 교체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의회 구도로 가게 되면 법을 고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뭐 칩스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고치기는 힘든데 미국도 뭐 대통령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그냥 뭐 시행령으로 몇 가지 때려버리면 뭐 슈퍼 301조 같은 거 해버리면 어쨌든 모든 법을 무시하고 관세를 때릴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될지도 아직 변수가 있어서 일단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이 좋은 실적을 덮은 하나의 좀 안개구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전기차 의무화 폐지, 하여튼 뭐 지금 전기차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보조금 뭐 폐지, 축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2차 전지주, 뭐 배터리주들 뭐 아주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 그린뉴 스캠이라고 언급하니 트럼프의 입에 따라 휘둘리는 이쪽 산업 섹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정말로
트럼프 집권이 된다 그러면 둔화될 것이냐, 아니면 성장은 어쩔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대세고 단지 노이즈 정도에 끝날 것이냐. 근데 일단 뭐 4년짜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4년간 막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또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상원의 구도가 모두 공화당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미 나온 IRA 법이나 그다음에 지금 뭐 칩스법 같은 경우에는 뭐 시행령으로 일부 뭐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전기차의 성장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인데, 다만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도 전기차가 우리가 생각한 속도로 안 가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2025년도에는 지금 뭐 한 20% 30%까지 점유율이 올라와서 그 다음에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는다. 이게 결국은 핵심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또 확률이 높아지니까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바로 주저앉혀버리고 그다음에 GM과 포드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관련 산업의 속도를 늦추려는 게 눈에 보이고 있고 뭐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 그나마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성장해 왔던 것인데 이 성장 속도가 조금 더 뭐 둔화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일시적인 둔화는 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가라는 게 다 아시는 것처럼 선반영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실제로 트럼프가 되고 나서 얘기한 대로 못하면 그때는 오히려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4분기 11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흔들릴 수 있는 모습이겠지만 오히려 11월 달에 뭔가 그림이 명확해지면 그때는 밸류에이션 갭 차이든 아니면 뭐 수급의 유입이든 아니면 실적에 대한 뭐 랠리가 됐든 어쨌든 기아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의미 있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지금은 뭐 안개를 뚫고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안개를 뚫고 가게 되면 뭐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뭐 여러 가지 내연기관차의 성장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주가 되돌림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인내의 기간,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만 노리는 조금은 인내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기간을 늘리면 저는 뭐 반격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트럼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제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 달러 강세, 그리고 뭐 환율 조작국에 대한 언급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을 또 압박하고, 당연히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서 우리 뭐 일본이나 한국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달러 강세, 달러 약세화, 그러니까 우리 환율을 강세로 만들고 달러를 좀 약하게 만들려는 트럼프의 시도들, 이것이 결국 또 우리 수출주들에 끼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 환율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환율은 당연히 뭐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데요. 수출주에게는 뭐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뭐 부정적 효과도 당연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의 실적을 뜯어보면 한 3에서 5% 정도는 환율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가 사라지는, 매출에서 사라지는 효과, 또 이익에서 사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보면 당연히 원화 강세는 좋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과연 미국이 그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는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지금 뭐 세금은 줄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채권을 더 발행해서 말 그대로 돈잔치를 또 하겠다라고 해서 채권 시장에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달러마저 약세로 보내버리는 상황이라면 미국은 수입 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수입 물가는 급등하고 그 다음에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정책 조합을 진짜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환율을 예전처럼 뭐 플라자 합의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다만 최근에 나타났던 달러 강세는 트럼프가 된다면 주춤거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나 일부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그 효과는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일정 부분 훼손될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해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참 좋았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뭐 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동차주들 지금 시점
투자할 만한 어떤 밸류에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위치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기아는 조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제가 원래 뭐 다른 곳에서도 기아, SL, H1만도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부품주는 변수가 너무 많아져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아는 조금 지켜볼 여지가 전 있다라고 보는 게 아무리 뭐 전기차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캐즘에 빠졌다, 뭐 성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EV3가 나름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전기차에서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아디 일부 모델과 테슬라 모델들밖에 없는데 만약에 기아차나 르노 같은 곳에서 뭐 3만 달러 혹은 뭐 3만 유로에서 4만 유로 사이에 합리적인 그런 전기차를 내놨을 때 그 판매량이 뭐 50만 대에서 100만 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뭐 볼륨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 기아는 원래 하이브리드 차도 잘하고 있었지만 또 내연기관 차도 일정 부분의 차들이 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었지만 EV3가 뭐 볼륨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요 그림에서 보시는 기아가 요 선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평균이라고 하는 선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뭐 이 중반 한 5-6배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지금보다 상승률하고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은 현대차도 있지만 기아도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기아를 좀 중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증권사들에서는 한 18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긴 하던데 저는 뭐 그 가격까지 보는 건 조금 너무 앞서간 것으로 보이고 그거보단 조금 낮춰서 한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 정도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아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 특히 이렇게 전기차 캐즘, 그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 이슈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합리적 가격의 전기차는 나름 의미 있는 판매량을 기록할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서 현대차보다는 기아를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가 12개월, 그러니까 포드 PER이 4.5배밖에 지금 안 되나요? 맞습니다. 현대차가 어떻게 돼요, 그럼? 현대차가 지금 5배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들이 많이 늘었군요. 거의 많이 올라온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PBR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한 5.25배. 근데 PBR로 보면 현대차가 0.75, 그 다음에 기아가 0.99. 약간씩 좀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아는 이익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긴 좀 힘들다고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이익만으로도 설사 이익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PER 밸류에이션 갭이 좀 큰 상황이니까 이게 일정 부분 뭐 조정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지금 준비되고 있는 PB5 같은 모델들,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또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게 또 기아차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전기차가 앞으로 뭐 캐즘이 오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방향성 자체를 돌릴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뭐 기아의 어떤 선전을 좀 기대해 보면서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테슬라 자동차 회사의 주가로 봤을 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전기차, 뭐 그 외에 뭐 소프트웨어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라는 이 성장, 이 자동차가 아닌 전기차라는 성장성을 인정해 준 것이 이제 저 주가 밸류에이션인데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 뭐 PER 보면은 예전에 보면 다 3배 뭐 4배 요 정도가 보통 다 기준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기차로 다 전환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기차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졌을 때 테슬라 같은 뭐 리비안 같은 이러한 어떤 고밸류 뭐 10배, 15배, 20배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갈 가능성 이건 없을까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아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레거시 자동차들의 전반적인 생산이나 관련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면 재조정 돼야 되지 않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가 프레스로 한 번에 찍어서 뼈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생산 비용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거기에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 각종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것들이 붙어서 뭐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뭐 물론 당연히 비싸다고 하면 비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글로벌 탑티어로서의 그 인식을 받고 있는 반면 나머지 레거시 자동차들은 현대차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문제에 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들을 어떻게 빠르게 전기차 관련 시설로 전부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여기서는 그 현대차의 계획만 보셔도 답이 나오죠. 현대차가 2030년도에 그룹 전체에 만들고자 하는 전기차량이 130만 대입니다. 이미 그 비아디 같은 경우가 뭐 분기마다 100만 대씩 찍어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테슬라가 1년에 200만 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는 합쳐서 2030년도에 130만 대가 계획입니다. 물론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러면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주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현대 기아차의 문제가 아니라 레거시 자동차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연기관차에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플랫폼,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동력원으로 바꿔나가는 게 생각보다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캐즘 구간, 이것이 확 깨지는 것은 결국은 이 충전 문제 이슈를 확 뭔가 엎어줄 수 있는 기술 혹은 그런 제품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잖아요. 충전 속도가 빠르고 또 다양하게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고,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 같은 거 나온 게 없나요? 뭐 아직까지는 뭐 전고체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충전 시설의 뭐 추가적인 어떤 뭐 라인업 개선이라든지.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전기차 대당 충전기는 가장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물론 미국도 관리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우리는 땅덩어리가 미국처럼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SK 시그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에 사고 있는 EPC라든지 이런 것마저도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충전기를 좀 더 그동안 뭐 보조금 주면서 여기저기 설치만 하게 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그 책임 있는 사업자에게 맡겨서 제대로 관리만 해주면 저는 지금도 충전 시스템이 현재 정도의 볼륨이라면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책임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잘 관리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기차 한번 사신 분들은 잘 못 바꾼다라고 하는 게, 집밥만 있으면 불편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장거리 갈 일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이제 꼭 충전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줘서 충전기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 또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현재 이미 많이 뿌려져 있는 충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모여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전고체 전지나 향후 차세대 전지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개발해야 되는 일인데, 가격이 또 너무 비싸버리면 네. 그러면 이것도 접근이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 충전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